비가 내리던 그날, 나는 창밖을 보며 혼자 울고 있었다. 문득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가 서 있었다. 손에 든 케이크 상자가 떨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 크림이 살짝 흘러나와 그녀의 손가락을 적시고 있었다. 지훈아, 생일 축하해. 늦었지?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12시간을 달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빛은 여전했다. 그 눈빛이 나를 꿰뚫는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 듯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카페의 따뜻한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기분이었다. 수아는 그대로 서서 나를 바라보았고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 서로를 마주했다. 그 침묵 속에서 잊으려 애썼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이렇게 차갑다. 특히 28살 생일날 나는 혼자 작은 카페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직장에서의 피로, 가족과의 어색한 관계, 그리고 끝나지 않는 외로움. 오늘은 특별히 더 무거웠다. 핸드폰에 쌓인 축하 메시지들조차 읽기 싫었다. 그냥 조용히 울고 싶을 뿐이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수아. 7년 만에 보는 그녀의 얼굴은 여전했다. 더 날카로워진 턱선, 길어진 머리카락다. 그리고 그 특유의 미소. 하지만 눈가에 새겨진 피로는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코트를 벗으며 상자를 내려놓았고 그 안에서 작은 케이크가 드러났다. 초가 하나 꽂혀 있고 지훈아, 늦은 생일 축하해라는 글씨가 어설프게 적혀 있었다. 어떡해요? 여기까지. 내 목소리가 떨렸다. 수아는 자리에 앉으며 웃었다. 부산에서 차로 왔어. 12시간 걸렸지만 그래도 내 생일이니까.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부산. 그곳은 우리 추억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대학 시절 우리는 부산의 작은 캠퍼스에서 만났다. 나는 문헌정보학과 2학년, 그녀는 미술과 1학년. 우연히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다 부딪힌 그날부터 모든 게 시작됐다. 수아는 항상 자유로웠다. 스케치북을 들고 바다를 그리러 나가고 밤늦게까지 작업실에 머무르며 세상을 색으로 물들였다. 나는 반대였다. 조용히 책 속에 파묻혀 사는 안정된 삶을 꿈꾸는 소녀. 하지만 그녀의 미소 앞에서 나는 무너졌다.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난 날 비가 왔었지. 도서관 앞에서 우산을 같이 쓰고 걸었어. 수아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날 그녀의 손이 내 어깨에 스치던 순간 따뜻함이 전해지던 그 느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캠퍼스 뒤편의 작은 벤치에서 해질녘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꿈, 내 불안,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그 사랑은 금기였다. 한국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우리는 그 감정을 숨겨야 했다. 친구들은 모른 척했고 가족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우리는 몰래 만나고 몰래 키스하고 몰래 울었다. 수아야, 왜 이제 와? 내 물음에 그녀는 시선을 피했다. 미안해. 그때 내가 약했어. 그날 밤 후 우리는 카페를 나와 한강으로 갔다. 눈이 내리는 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는 부산에서 갤러리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에 전시회를 마치고 갑자기 나를 생각하게 됐다고. 생일이 다가오니 참을 수 없었다고.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주저됐다. 7년의 세월이 우리 사이에 벽을 쌓아놓았다. 직장에서의 성공, 새로운 연인 시도들. 하지만 아무도 그녀만큼 되지 않았다. 지훈아, 아직도 나 생각해. 그 질문에 나는 멈춰섰다. 눈송이가 그녀의 속눈썹에 내려앉았다. 매일 생각했어.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 포옹은 불꽃처럼 뜨거웠다. 케이크를 자르며 웃고 옛날처럼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 재회가 또 다른 아픔을 가져올까봐.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연락했다. 카카오톡으로, 전화로. 수아는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왔다. 우리는 홍대 거리를 걷고 남산타워에서 밤을 보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했다. 부드럽고 간절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았다. 대학 시절 우리는 졸업을 앞두고 갈등했다. 수아의 가족이 그녀를 서울로 데려가려 했고 나는 취업 준비로 바빴다. 함께 가자는 내 말에 그녀는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했다. 결국
우리는 헤어졌다. 통보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 그때 왜 그렇게 했어? 어느 날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우리는 제주도의 작은 펜션에 와 있었다. 그녀가 제안한 여행. 바다를 보며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무서웠어. 우리 사랑이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엄마가 알면 나 혼자서도 버틸 수 없었어.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녀를 탓할 수 없었다. 우리는 젊었고 두려웠다. 여행 중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다. 제주의 야트락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키스했다. 그 순간 모든 게 용서됐다. 사랑이 다시 피어났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수아의 전화가 뜸해졌다. 바쁘다는 핑계. 나는 불안에 떨었다. 마침내 그녀의 SNS를 보았다. 부산의 갤러리 이벤트 사진. 그녀 옆에 한 여자가 붙어 있었다. 미소 짓는 수아의 동료. 누구야? 내 물음에 수아는 한참 침묵했다. 그냥 친구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또 다른 사랑, 또 다른 도망. 그날 밤 나는 혼자 울었다. 제주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수아의 메시지는 없었다. 핸드폰을 쥐고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번쩍이는 가운데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다음 날 직장에서의 미팅이 끝난 후 나는 용기를 내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미안, 바빴어. 수아야, 솔직히 말해. 그 여자 누구야? 침묵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했다. 민지라고. 갤러리에서 만난 동료야. 그냥 가까워졌어. 가까워졌다고. 우리처럼. 그녀의 한숨이 들렸다. 아니야. 하지만 나 혼자서는 안 돼. 지은아, 너도 알잖아. 우리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나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다시 배신의 맛. 7년 전처럼.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부산으로 기차를 탔다. 4시간의 여정 동안 창밖 바다가 스치듯 지나갔다.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그녀의 작업실로 향했다. 낡은 건물 3층, 문을 두드렸다. 수아가 문을 열었다.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지은아, 어떡해요? 너 때문에 왔어. 끝까지 듣고 싶어. 우리는 작업실에 앉았다. 캔버스와 물감 냄새가 가득한 공간. 그녀는 민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2년 전 만난 갤러리 아티스트. 함께 일하며 가까워졌고 이제는 연인이라고. 하지만 너만큼은 아니야. 지은아, 네가 내 첫사랑이야.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첫사랑. 그럼 왜 나 버렸어?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족 때문이었어. 엄마가 알게 됐어. 나를 정신과에 데려가려 했어. 이상한 애라고 하면서. 나 무서웠어. 그래서 서울로 도망쳤어. 너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우리 함께 싸우자. 그날 우리는 화해했다. 민지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했고 수아는 서울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다. 작은 기쁨이 피어났다. 서울로 돌아온 수아는 내 옆집으로 이사왔다. 우리는 매일 함께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출근하고 저녁에 요리를 하며 웃었다. 그녀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는 순간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수아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갑작스러운 방문을. 우리는 당황했다. 어머니는 수아의 방을 보며 물었다. 이 집 누가 사는 거야? 수아는 떨며 대답했다. 지훈이가. 친구야.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친구, 왜 이렇게 가까워? 저녁 식사 중 어머니가 물었다. 지은 씨, 수아랑 무슨 사이야? 나는 침을 삼켰다. 수아가 손을 잡아주었다. 엄마, 지은이는 내 사람입니다. 침묵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원웅,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미쳤어. 고함이 터졌다. 어머니는 울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 가족 망신이야. 수아는 울었다. 엄마,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을. 나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다. 어머니, 저희는 진심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았다. 수아야, 따라와. 서울 그만둬.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지훈이랑 있을게요. 어머니는 떠났다. 문을 쾅 닫으며. 그날 밤 후 우리는 서로를 안고 떨었다. 미안해, 지훈아. 괜찮아. 함께라면. 그러나 갈등은 커졌다. 수아의 가족은 그녀를 압박했다. 형제들까지 연락이 왔다. 언니, 정신 차려. 결혼도 해야지. 수아는 점점 지쳤다. 밤에 잠 못 이루고 낮에 멍하게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우리 결혼하자. 법적으로도.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냉혹했다. 동성 결혼은 불가능. 우리는 그냥 함께 사는 게 전부였다. 어느 날 수아가 사라졌다. 메시지 하나, 미안해. 엄마가 데려가. 나는 미치도록 찾았다. 부산으로 달려갔지만 그녀의 작업실은 비어 있었다. 어머니 집 앞에서 기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절망 속에서 나는 그녀의 스케치북을 찾았다. 왜 집에 두고 간 것다. 페이지마다 내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눈물 자국이 남은 그림들. 수아야. 왜 또? 부산의 여름은 습하고 무거웠다. 나는 그녀의 어머니 집 앞에서 사흘째 기다렸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골목다. 낡은 한옥 문는. 마침내 문이 열리고 수아가 나왔다. 창백한 얼굴, 눈이 부은 채. 지훈아. 그 말에 다리가 풀렸다. 왜 또 도망쳐. 수아는 울었다. 엄마가 자살하겠다고 해. 나 때문에. 지훈아, 나 못 버텨.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함께 가자. 도망쳐서. 하지만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가족이야. 너도 알잖아. 그날 우리는 헤어졌다. 다시.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며 나는 창밖을 보았다. 바다가 멀어지는 게 우리 사랑처럼 느껴졌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무너졌다. 직장에서 실수 연발. 친구들은 걱정했다. 지훈아, 왜 그래?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하지만 아니었다. 밤마다 그녀를 꿈꿨다. 대학 시절 부산의 그 벤치에서 그녀의 입술이 내 목에 닿던 그 느낌. 시간이 흘렀다. 3개월. 나는 다시 일상에 적응하려 애썼다. 새로운 프로젝트, 데이트 앱. 하지만 누구도 그녀만큼 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전시회 초대장이 왔다. 부산국제미술전. 수아의 이름이 있었다. 나는 망설이다 갔다. 기차 안에서 심장이 뛰었다. 전시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작품이 걸려 있었다. 잊힌 파도라는 제목이야. 캔버스에 그려진 바다, 가운데에 두 그림자. 우리였다. 손을 잡은 두 여인, 파도에 휩쓸리는 모습다. 수아는 멀리서 나를 보았다.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왔어. 내 작품은 아름다워. 우리는 구석으로 갔다. 사람들 소음 속에서 속삭였다. 민지랑은 끝났어. 엄마도 이제 받아들였어. 정말.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상담을 받았대. 르케트 단체에 나 용서해준다고. 기쁨이 밀려왔다. 우리는 포옹했다. 전시장 한가운데서. 그 후 수아는 다시 서울로 왔다. 이번엔 확고하게 어머니의 축복까지 받으며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 살았다. 매일 아침 그녀의 그림을 보며 일어났다. 하지만 행복은 시험받았다. 내 가족다. 어머니가 알게 됐다. 지훈아, 그 여자랑 어떡해요? 고한, 울음. 아버지는 침묵했다. 나는 울며 말했다. 사랑해요. 엄마처럼. 어머니는 한참 후 안아주었다. 미안해. 내 행복이 제일이야. 가족들의 용서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겨울이 다시 왔다. 생일이 다가오자 수아가 말했다. 이번엔 특별하게 해줄게. 그날 카페에서 기다리던 나는 그녀를 보았다. 또 케이크를 들고. 하지만 이번엔 꽃다발도. 12시간. 또 수아는 웃었다. 아니, 집에서 5분 후. 하지만 마음은 12시간이야. 우리는 웃었다. 눈 내리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그러나 운명은 장난꾸러기였다. 수아의 건강 문제, 갑작스러운 진단, 유방암 초기.
의사가 말했다. 족이라서 괜찮아요. 치료하면. 수아는 웃었다. 걱정 마. 나 강해요. 하지만 나는 무너졌다. 병원 복도에서 울었다. 왜 나한테? 치료가 시작됐다. 화학요법, 탈모. 수아의 머리가 빠지는 걸 보며 나는 매일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훈아, 미안함. 부담 줘서. 다보고. 네가 내 인생이야. 치료 중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병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창밖 눈을 보았다. 그녀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봄이 왔다. 수아의 탈모가 심해지자 우리는 함께 머리를 깎았다. 작은 이발소에서 웃으며 예뻐요. 강해 보이네. 수아는 미소 지었다. 너 덕분이야. 치료가 끝나갈 무렵 그녀의 작품이 다시 전시됐다. 서울 갤러리. 재생의 바다. 이번엔 밝은 색다. 희망의 파도. 개막식 날 수아는 가발을 쓰고 나왔다. 나는 자랑스러웠다. 손님들이 박수쳤고 리뷰어가 칭찬했다. 이 작가의 감정 전달이 놀라워. 파티 후 우리는 한강으로 갔다. 벤치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지훈아,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이제 끝났어.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제발. 의사가 말했다. 조금 더 진행됐어요. 수술 필요해. 수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왜 또 나는 울었다. 함께 이겨. 약속해. 수술 날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다. 성공적입니다. 회복만 잘 되면. 수아가 깨어났을 때 나는 손을 잡았다. 사랑해요.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나도 영원히. 회복 기간 우리는 제주로 갔다. 치유의 여행.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수아의 몸은 약했지만 정신은 강했다. 지훈아, 우리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돼도 우리만이. 우리는 해변에서 맹세했다. 단지 대신 그녀의 스케치, 내 손에 그린 하트. 서울로 돌아온 후 삶이 안정됐다. 수아는 갤러리 일을 재개했고 나는 승진했다. 우리는 친구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었다. 모두가 우리를 축하했다. 너희 정말 잘 어울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도졌다. 수아의 전 연인 민지가 연락 왔다. 수아 씨, 잘 지내? 나 아직도 미안해. 수아는 대답했다. 괜찮아. 이제 행복해. 민지는 울었다. 나도 너처럼 사랑 찾았어. 그 대화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용서의 힘. 여름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강원도의 산으로 등산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린 시절 꿈, 미래 계획들. 아이고, 입양 어때? 수아가 웃었다. 좋아. 우리 가족 만들자. 하지만 현실은 복잡했다. 입양 절차, 사회의 시선. 우리는 단체의 상담을 받았다. 가능해요. 하지만 길어요. 기다림 속에서 사랑이 깊어졌다. 가을, 수아의 어머니가 왔다. 이번엔 미소 지으며 수아야, 건강해 보여. 우리는 함께 식사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 씨, 수아 잘 부탁해. 이제 인정할게. 눈물이 흘렀다. 용서의 순간. 겨울이 다가오자 생일이 왔다. 29살. 수아가 또 케이크를 들고 왔다. 이번엔 오븐이야. 웃음로.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최근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았다. 수아야, 뭐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냐. 그 아무것도가 모든 걸 바꿨다. 다음 날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전이됐어요. 간으로. 세상이 무너졌다. 수아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치료할게. 하지만 나는 알았다. 시간이 없었다. 우리는 모든 걸 포기했다. 직장, 여행, 병실이 우리의 세상이 됐다. 친구들이 번갈아 왔다. 어머니도. 수아야, 강혜은. 수아는 그림을 그렸다. 병상에서 나와 그녀의 미래, 아이를 아는 우리. 이게 우리 꿈이야. 나는 울었다. 실현할게. 약속해. 밤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첫 만남, 첫 키스, 첫 다툼. 웃고 울었다. 지훈아, 후회 없어. 너 만나서. 나도.
네가 내 인생이야. 치료가 시작됐다. 고통스러운 과정. 수아의 몸이 여여갔다. 나는 매일 그녀를 씻기고 밥을 먹였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지은아, 떠나기 전에 부산 가자. 마지막 소원. 우리는 퇴원해 부산으로 갔다. 대학 캠퍼스. 그 벤치에 앉아 바다를 보았다. 여기서 시작됐지. 수아는 손을 잡았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 아니, 영원히. 바람이 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어졌다. 서울로 돌아온 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나는 매일 밤 지켰다. 수아야, 사랑해요. 그녀의 미소. 나도. 첫사랑. 그리고 그날이 왔다. 새벽. 그녀의 손이 차가워졌다. 나는 울부짖었다. 가지 마. 하지만 그녀는 갔다. 조용히. 장례식 날 비가 내렸다. 부산 묘지. 가족다. 친구들. 어머니가 안아주었다. 고마워, 지은아. 수아 행복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은 텅 비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녀의 스케치북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 지은에게. 사랑은 영원. 12시간이든 평생이든. 눈물이 떨어졌다. 시간이 흘렀다. 1년. 나는 갤러리를 열었다. 수아의 바다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작품을 전시. 사람들이 왔다. 감동적이에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녀가 보고 있을 거라 믿었다. 어느 겨울 생일이 왔다. 30살. 카페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젊은 여자. 손에 케이크 상자. 수아 언니 팬이에요. 이거 언니가 부탁하신 거예요. 놀라운 상자 안내. 익숙한 글씨. 지은아, 늦은 생일 축하해. 영원히. 그녀가 남긴 마지막 선물. 하늘에서 보낸. 나는 울었다. 그리고 웃었다. 수아의 죽음 후 나는 살아남아야 했다. 그녀의 유언대로. 갤러리는 성공했다.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알게 됐고 전시회가 뉴스가 됐다. 레즈비언 아티스트의 사랑 이야기.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수아는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 그녀가 가르쳐준 건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펠레터가 쌓였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당신 이야기로 용기 얻었어요. 나는 답장을 썼다. 함께 사옵시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갤러리 운영 외에 르케트 지원 단체에 참여했다. 세미나, 워크숍들. 젊은 커플들을 만났다. 언니, 어떻게 헤어짐을 이겨요? 나는 웃었다. 시간이요. 그리고 사랑의 기억. 어느 날 단체 모임에서 만난 그녀. 이름은 혜린. 25살. 그래픽 디자이너. 수아를 닮은 미소. 우리는 이야기했다. 수아 언니 작품 좋아해요. 저도 비슷한 상처가 있어요. 혜린의 이야기. 가족의 반대, 헤어짐. 공감이 됐다. 시간이 지나 우리는 가까워졌다.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했다. 하지만 나는 주저됐다. 수아만큼 될 수 없어. 혜린은 말했다. 비교 안 해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다. 홍대 거리, 작은 영화관. 그녀의 손이 따뜻했다.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수아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새로운 사람 만났대. 놀라운. 어떻게 아세요? 수아가 꿈에 나와서 행복하라고. 나는 울었다. 어머니의 포옹. 가방. 수아도 원할 거야. 혜린과 나는 여행을 갔다. 제주. 수아와 갔던 해변. 나는 기도했다. 수아야, 용서해. 바람이 불었다. 혜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사랑이 피어났다. 조용히, 천천히. 갤러리에 혜린의 작품도 걸었다. 새로운 파도. 수아의 연장선. 사람들이 말했다. 이야기 이어지는 느낌. 혜린과의 관계는 안정됐다. 우리는 함께 살았다. 작은 아파트, 매일 아침 키스. 하지만 도전이 왔다. 혜린의 가족다. 보수적인 시골 출신. 그런 관계. 안 돼. 혜린은 울었다. 지은 언니, 나도 도망칠까? 나는 안아주었다. 함께 대면하자. 우리는 혜린의 고향, 전라남도 작은 마을로 갔다. 논밭 사이, 한옥집.
혜린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딱딱한 표정. 저녁 식사 후. 긴장된 공기. 나는 말했다. 어머니, 혜린이를 사랑해요. 진심으로. 어머니는 침묵하다 물었다. 수아 씨 이야기 들었어. 그 아픔도 고통이 있었지만 사랑으로 이겼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 나도 딸 잃을까 봐. 혜린이 안았다. 엄마, 행복해요. 시간이 지나 어머니가 받아들였다. 오래 살아라. 승리였다. 우리는 더 강해졌다. 갤러리가 확장됐다. 지점 열기. 수아의 유산을 이어 혜린과 결혼식 등. 법적 아니지만 친구들 앞에서 단지 교환, 맹세음. 영원히 함께 아이를 입양했다. 5살 소녀, 이름 미소. 그녀를 보며 수아를 떠올렸다. 엄마들, 사랑해요. 미소의 말에 눈물. 가족 완성. 하지만 삶은 평탄치 않았다. 사회 시선, 직장 스트레스. 우리는 싸웠다. 왜 아니에요. 화해하며 더 가까워졌다. 수아 기념 전시. 5주기. 사람들이 모였다. 영원한 사랑. 나는 연설했다. 사랑은 12시간 달려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박수은. 혜린의 손. 따뜻함. 10년 후. 미소가 자랐다. 15살. 우리 사랑을 이해했다. 엄마들, 멋져. 혜린과 나는 은퇴 준비. 갤러리 물려주고 여행. 부산으로. 그 벤치. 수아야, 고마워. 바다 바람. 평화. 새로운 시작. 또 다른 사랑 이야기. 늙은 나날. 60살. 혜린과 손잡고 산책. 서울 거리. 생일. 케이크. 12시간. 아니, 평생. 웃음. 수아의 미소 떠올라. 삶의 끝에서 나는 알았다. 사랑은 이름이 아니라 이어짐. 미소의 아이들, 손주들, 가족 나물. 마지막 숨결. 사랑해요. 어둠 속 빛.